비슷한 제보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10월 11일 날 보도됐던 건 애초에 9월 중순으로 브리핑을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영등포 경찰서장이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고 용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증인 심정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 현장에서 열심히 의욕을 갖고 원칙을 갖고 수사한 직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브리핑까지 연기시킨 거는 분명히 무슨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증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고발장에는 그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네, 입장을 이해하고요.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김찬수 총경입니다. 그분은 올해 초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을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산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그 용산 언급했던 거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 간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6일, 작년 10월 6일 증인은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구두로 하니까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문서로 해달 항의를 했었고, 그 후에, 며칠 후에 사건 이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네.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또 설명 더 해주십시오. 10월 6일 날 오전에 세관하고 서울청하고 거의 번갈아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오전에는 사건 이첩 결정을 지휘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왔던 폭력계장하고 배석한 직원이 2명 있었는데 폭력계장하고 다툼이 많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서울청장 명령이 위법하니까 따르지 않겠다라는 팀장의 저항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명하겠다, 따르겠다, 대신 공문으로 보내주고 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브리핑이 붕 떠 있는데 권한도 없는데 브리핑 못하겠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폭력계장이 그거 우리 서울청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다툼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고요. 서울청장 폭력계장이 귀가하는데 따라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 보였다고 청장님께 말씀드리지 말아달라. 저는 제 부서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받을까 좀 걱정이 됐던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휘라인도 아닌 조병로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세관 수사 내역을 보도에서 빼라, 이게 요구를 수차례 했죠. 그 조병로 전화 경무관께서 외압- 전한 것은 10월 5일 네네네. 한 번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관세청으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수사 관련해서? 관세청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은 그 통관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청탁을 받았습니다. 네, 1분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수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인사로 저는 좌천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마약수사 외압 사건은 조 경무관 개인의 위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증인의 진술로 보면 대통령실, 경찰 고위 간부, 관세청, 검찰 등에서 전방위적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증인과 참고인을 더 채택을 해서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이런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추진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7월 달에 영등포 경찰서 형사 입과장으로 재직했죠.
네, 그렇습니다. 7월 달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다국적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8월부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9월 달에 인천 세관이 현장 조사 가서 연루 의혹에 필요한 사실을 다 확인했죠. 네, 그리고 이 사실은 윤희건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김창수 서장이 우리 백혜룡 과장에게 그 작년 9월 20일 날 지시를 하죠.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9월 20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증인이 공수처에 관련 경찰 공무원들을 고발한 고발장에 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적시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은 김찬수 서장은 현재 어디 근무합니까? 지금 용산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하죠. 정확히 어디서 예, 근무하는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찰청장이 마약 수사 잘했다 칭찬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자.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10-4218-3137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10-4218-3137번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